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토일간의 식신상관, 금이 이제 식신상관이 되겠네요. 토일간의 식신상관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오행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차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와요. 처음에 사주 공부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잘 맞아요. 처음에 접하고 주변 사람들 넣어보고 이렇게 해석 붙여보고 이러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흥미가 붙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근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은 한계가 오는 걸 느껴요. 안 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안 맞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보던 대로 보는데 해석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다 그러고 안 맞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오행에 따라서 생설국제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토일간의 식신상관을 한번 해볼게요. 토일간의 이제 식신상관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오행의 기본적 베이스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토생금이 된다. 그러니까 목생화 식신상관하고 토생금의 식신상관은 다를 거예요. 자, 근데 토의 이제 본질을 보자면요, 우리가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이라고 하고 사행의 개입, 이렇게 이제 사행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통들 알고 계실 것이고, 뭐 토는 중용이다, 토가 있으면 머무른다, 이렇게 알 텐데, 토는 그 전 에너지를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목생화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생토가 되죠. 화생토의 본질은 화로 펼쳐져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를 볼 때는 옆에 화가 있다라는 그런 약간 가정을 하고 토를 보는 게 좋아요. 그 이전에 화로 펼쳐졌던 것을 모았다. 화는 토의 과거 그리고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만나서 토생금한다는 건요, 사실은 화생토를 염두한 상태에서 토생금을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토생금한다. 화라고 하는 과거의 것, 기존에 있던 것, 누군가 했던 것, 펼쳐져 있는 것, 지금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 화란 말이죠. 그런 화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인데, 토가 금으로 갔다는 건요, 생금은 토가 알아서 금을 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토가 막 움직여서 금을 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약간 생설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토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토를 두고 방위를 논하기가 쉽지가 않죠. 목화금수는 동서남북이라는 뚜렷한 방위가 있는데, 토는 방위 마디마디마다 그 개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토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제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혹자분은 또 그 지진이 일어나면 토가 스스로 움직인 거 아니냐, 지진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그건 땅이 움직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론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토생금의 본질은요, 금이 토를 설기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토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금을 생하는 게 아니라요, 금이 있음으로 해서 토에서 설기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토생금은 전환이에요. 토생금을 한마디로 하면 전환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전환한 것이냐면은 화의 정보를, 여기 밑에 안 보이네. 화의 정보를 전환하는 것, 화를 수렴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물상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를 얘기할 때 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펼쳐지잖아요. 화에서 목이 새싹, 씨앗, 줄기,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라고 하면, 그 끝에서 이제 열리는 거, 그걸 이제 화라고 하죠. 그래서 물상으로 넣을 때는 화를 꽃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꽃이 떨어지는 거는 금의 작용이에요. 이건 금이에요, 금. 자, 그 꽃이 떨어지는 것은 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작용으로 열매가 맺힘이 되죠. 열매가 맺히는 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열매도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계를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경금의 단계에서는 열매를 꽃봉오리를 끌어내고 열매의 그런 열매를 맺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신금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가지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새싹을 씨앗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단계의 오행적 사고를 해야 토생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행적 베이스가 되는 거고, 무토든 기토든 어쨌든 토가 금을 본다는 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새로운
변화, 전환, 그리고 재창조. 이게 제일 가깝겠네요. 목화가 세상에 없던 것을 뭔가 창조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있던 것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일간에 금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일간에 화를 쓰는 거랑 다르죠. 목일간은 화를 쓰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드러내는 건 끼와 재능이잖아요. 끼와 재능, 개성, 이런 건 독특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목일간이 뭔가를 드러내고 펼치고 식상을 쓴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토일간은 내 재능과 끼를 드러내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던 것을 나의 방식대로 새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것, 이게 토일간의 금식상이에요. 그래서 토일간 분들은 누군가 했던 것을 수렴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꾼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작곡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일간들은 작곡을 할 때 새로운 리듬, 코드, 스타일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토일간은 이것들을 리메이크, 리마스터라고 해야 될까요? 재구성하는 형태로 잘한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작곡, 예술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전환한다. 있던 것을 다시 고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목화일간들의 식상과 다른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무토, 기토가 어떻게 달라지냐. 무토는 자기주도형, 기토를 주변에 묻어가는 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단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굳이 무기토의 특징을 나누라고 한다면은 무토는 자기가 주도해서 금을 쓰려고 하는 게 강하다. 이 금을 쓰는 데서 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신을 쓰더라도요, 상관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금을 적극적으로 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끔 상관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토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주변하고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기토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예요. 무토가 막 자기 이상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어필하고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토는 안 드러내면서요, 주변에 이렇게 묻어서 안 싸우려고 하고요. 네 말이 맞아 이러면서 주변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식상을 해석해야겠다. 자, 그래서 보면은 경금하고 또 신금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경금 같은 경우는 전체성, 이거는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부분, 그리고 세밀함, 정밀함,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전체성, 여기는 대충, 퉁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게 같은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골 작업을 한다.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처음에 이게 도축하고 가죽 벗기고 처음 단계에서 하는 것들은 다 경금의 영역인 거예요. 전체성을 띠고 있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금의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부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토랑 조합을 하면 돼요. 토랑 조합을 해서 식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토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자, 무토가 처음에 이제 경금을 봅니다. 자, 이러면은 이 식신은 처음에는 상관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자기주도형이기 때문이죠. 무토가 경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토를 중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토가 목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쉽게 되는 거고요. 금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결국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그리고 내 능력을 쓰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금은 매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금이라는 용어가 토가 많아서 금이 묻힌다, 그래서 식신상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전환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금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토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 자체가 식신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요, 주도하려고 하는 형태가 강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맞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일이 꼭 크고 넓은 것들을 관장하는 건 다 무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에서 이제 건축 외장이라던가 그런 이제 도시 계획이라던가
또는 이제 외부적인 것에는 다 잘 맞는 형태의 직업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문직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전문직을 하더라도 뭐 화를 강하게 본다, 뭐 정화 같은 게 있다, 그리고 그게 특정 대상에 맞춰져 있다 이러면은 그렇게 세밀하게 직업군을 정해서 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토가 어쨌든 금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발명하거나 연구하는 분야에도 잘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경금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주어지는데 조그만한 거, 세밀함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거, 짜잘한 거 이런 거를 시키면은 못해요. 여기는 그런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당연히 이제 뭐 일 그만둘 생각하고요. 애초에 진로도 그쪽으로 잘 결정이 안 되고요. 그런데 큼직하게 하는 거, 대충 해도 되는 거, 새로 이렇게 뭔가를 구성하는 그런 분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축 분야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잘 맞아요. 그리고 자기 표현하는 방식이 어쨌든 금이잖아요. 금식신이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식신이 금이라서 그래요. 금의 특징이 뭐예요? 칼 같다, 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주에서 무토일간인데 막 경신월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지 관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무토일간 분들이 말을 할 때요, 그 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무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금이라서 그런 거예요. 금은 어물쩡거리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부분이 크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인성이 있을 거면은 병화보다는 정화를 보는 것이 좋다. 정화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화가 있으니까 이 식신을 만들어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학력이나 자격이나 공부 또는 이제 그런 오랜 시간 습득을 통해서요, 식신을 만들어 쓰는 형태. 이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업적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직 중에서요, 제대로 뭔가 학력이나 공부를 갖추고 하는 기술직이 있을 거고요, 그냥 경험이 쌓여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하게 돼서 하는 직업이, 그런 기술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성이 개입되어 있지가 않으면은요, 그냥 경험을 쌓아서 하는 직업이다,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무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랫동안 해온 것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가 있는 것이 월등하게 퀄리티는 높아요. 당연히 연봉이라던가 뭐 돈을 버는 입장에서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직업적 안정도 뛰어나고요. 자, 그러면 무토의 경금이 약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금은 어떠냐? 신금을 봤다. 상관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자, 상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관을 견제하는 것, 이게 상관이잖아요. 관을 견제한다. 관이라고 하는 행정 시스템, 기존에 있던 것이 있다면은 이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시, 감독의 감리 뭐 이런 것에 잘 맞죠. 원래 상관 자체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상관들 보면요, 견제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한다. 그 상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관이라고 한다면은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쳐요. 째려보기도 하고요, 가끔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네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 봐라, 약간 이렇게 지켜보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모든 상관 중에서요, 무토신금 상관이 그런 능력이 제일 뛰어나요. 상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화에 펼쳐져 있던, 기존에 있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관이에요. 무토의 신금 상관은요. 그래서 정곡을 찌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상관 중에서 가장 팩트 폭행,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십간 중에서 무토 상관이 제일 강해요 이게. 근데 보면은 무토니까 흥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뭐 이런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 토일간들은 웬만해서는 흥분을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무토는 흥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또는 연출에 의해서 흥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토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차분차분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막 찔러요. 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도망치기가 어렵다, 논리적으로 간파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에 신금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상관들하고 약간 특화되어 있어요. 가장 다른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을목의 상관, 병화 상관이잖아요. 상관 같은 상관인데 다르잖아요. 이 느낌이. 무토가 금으로 나온 거 막 칼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을목의 상관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글자만 봐도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을이라는 글자가 막 자기 신나고 막 주변에 이렇게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게 이제 을목의 병화 상관이거든요. 근데 무토 신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매금적 성향으로 자칫하면 매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매금이다. 금이 묻혀서 상관의 기질을 드러내기 어렵다, 쓰기 어렵다, 눈치 보는 상관이 된다. 토가 너무 강하고 금이 약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토가 신금 상관을 잘 쓰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가장 큰 게 토, 그러니까 화를 포함한 토가 되겠죠. 보다 금이 강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금이 토를 설기하고 토에서 금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의 최고봉이다. 발상의 전환이 아주 끝내줍니다. 기존에 있던 당연시 되었던 거를 확실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무토에 상관이 있어서, 좀 아버지 일화를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생 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지 않으셨대요. 지구가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우린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믿고 가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무토에 이제 연월에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평평한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막 선생님들이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래도 사진으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선생님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혔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거를 납득을 시켰냐 그러면은 국어 선생님이 납득을 시켰다고 하는 거죠. 다른 과학 선생님들은 다 이제 기권하고 이제 설득이 안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납득을 시켰대요. 어떻게 납득시켰냐고 물어봤더니, 개미가 축구공에 올라가면 그 축구공이 둥글다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네 이러고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토 상관이에요. 그게 뭐 그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데에서 이미 어렸을 때 어땠을까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목이 있으면 상관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쓴다, 그러니까 목이 관이잖아요. 목을 직접적으로 견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관들을 정치복에 만든다. 이 관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아까처럼 물론 이제 신금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강한 것이 장점인데, 건축 분야로 가면 인테리어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무토가 신금을 보면은 이런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는 영역에서 굉장히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 고치는 것에 능하다.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이제 대충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금하고 신금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요, 이런 디테일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초에 식신이기 때문에 이런 상관처럼 폐부를 찌른 듯한 말은 하지 않아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가끔 상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금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무토 경금은 청소를 하는 게 건물 청소 같은 걸 해야 돼요. 뭐 복도, 아니면 계단, 엘리베이터, 그 건물 주변, 이런 약간 전체적인 것들, 그런 부분에서 청소를 하면은 잘 드러난다. 근데 무토 신금이 만약에 청소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건물 내부에 방 하나하나, 화장실 하나하나, 약간 이런 세밀하고 정밀하고 약간 디테일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그 건물 청소하는데, 복도 청소하는데 흰 장갑 끼고 이렇게 복도를 쓸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집안 청소할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먼지 막 보이면 안 되고. 경금은 살짝 대충 해도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티가 나는 큼직큼직한 그런 분야에서 어울리는 거고요. 신금은 세밀함을 요구하는 분야에 잘 맞다. 이게 만약에 인성을 보게 되면 대체로 기술 전문직이 돼요.
기술 형태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일간들도 기술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토일간의 금을 본 경우가 완전히 우리가 건축 기술 이것도 다 기술이에요. 자 이제 오늘 토일간의 금이다 보니까 건축 관련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기술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미장 같은 거 뭐 이런 목수들도 다 기술직이고요. 몸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내가 만지면서 해야 되는 기술직에 잘 맞는 게 무토일간의 금 식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무토는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가 됩니다. 우리가 현장직을 얘기할 때는 기토가 훨씬 가까워요. 무토는 높다, 기토는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실적이다,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다, 뭐 철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또한 굉장히 극단적인 단식이에요. 단식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런 성향이라고요. 물론 기토가 철학적이고 이상주의일 수도 있고요. 무토가 굉장히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현실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상이 없어. 그냥 맞춰 사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근데 무토하고 기토만 딱 하나씩만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토는 현장보다는 사무실형이고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지시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시형이다. 근데 기토는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현장 안에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토가 금을 만나면요. 죄다 현실적으로 만든다. 생산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한 가게도 기토일간 식상이 인수하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대놓고 기토가 금을 만나면은 돈 된다 또는 돈이 되게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약간 격언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바뀌어 이러는데 기토가 경금을 보면 바꾼다가 됩니다. 사람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등 떠밀기도 하고요,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바뀌어 간다. 어떻게 바뀌냐,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자 그러면은 기토경금 상관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때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백수의 천적이 되는 거죠. 놀고 먹는 백수다 내가.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떠밀려 가듯이 어느샌가 일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 기토는 생산성이 높은 땅이다. 생산성 이러니까 와닿지 않죠. 그냥 대놓고 돈, 현실, 물질, 이런 물질적 조건 이런 걸 얘기할게요. 이게 논밭으로 얘기하자면 논에 가까운 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습도도 일정하고, 습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이렇게 발산하기 좋다. 그래서 씨앗을 던지면 그냥 싹이 나고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토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근데 기토가 안 그래도 이런데 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새롭게 전환해서 버는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재해석을 하고요, 왜 돈이 안 되는지,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기토의 식상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하는 일에서 좀 더 돈도 더 벌고 싶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면 딱이에요. 이런 분들은 딱 보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돈이 안 되지, 접근성이 너무 높잖아, 가격을 낮춰봐, 광고를 해봐, 이렇게 요리를 하지 말고 저렇게 요리를 해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요 새롭게 전환시킨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토가 금이 있으면 똥밭에서도 금 만드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비생산적인 걸 제일 싫어해요. 비생산적인 걸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놀고 먹는 거, 돈 안 되는 거, 이런 걸 제일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기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토 플러스 상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걸 물론 이제 하는 것도 좋고 내가 자기 사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장 생산성 높게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분야예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항상 화를 포함해서 보세요. 토를 얘기할 때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는 게 그나마 통변이 쉽다. 화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는 게 통변에 잘 맞는다. 그건 이제 토의 본질 같은 거예요. 화가 이미 수렴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토가 경금을 보는 경우에는 대체로 선생님,
그리고 뭐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강의, 가르치는 것,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한다. 이게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에 기토일간 경금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임상해보면은 막 사주에 토가 엄청나게 많아. 연애 경금 딱 하나 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기존에 퍼져 있는 정보, 이게 화거든요. 정보를 재해석, 재구성, 그리고 쉽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행위가 되죠. 기토가 이렇게 돈을 받다는 게. 그런 그 행위가 돈을 만든다. 교육 분야죠. 기존에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기토경금이 있는 경우에는요, 대상을 관찰할 때 효율성, 생산성을 따지고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교육 분야도 좋지만 컨설팅이라던가 뭐 상담 분야에도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기가 막히게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 기토의 현실적 감각 때문에 그래요. 기토일간 뿐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기토 하나만 있더라도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우리 현실에 맞고 안 맞고인지를 안다고요. 기토일간이 공무원이다 만약에 탁상 공론 안 한다고요. 기토일간이면 일단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관측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 공론은요, 사실은 기토보다 무토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고 그냥 하는 거지. 뭔가 정책을 만드는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수렴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토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라던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실에서 멀어진 정책을 낼 수 있다.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토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상관이니까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슴이 아파요? 상관한테 말 듣는 얘가. 상관은 상처 주고 몰라요, 자기는. 근데 그 상처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하죠. 특징, 나는 조언을 했다. 나 말고 아무도 말 안 하니까 했다. 네가 이 말을 들어야 바뀔 것 같다. 들어야 바뀔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요. 항상 조언이나 잔소리, 지적을 한 다음에 상관들은, 야, 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좀 자극을 해야 바뀔 것 같아. 나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무토가 신금을 보면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기토가 경금을 보게 되면은 가슴 아프다 보다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듣다 보면 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일간이 상관을 쓰는데 뭔가 잔소리를 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받죠. 예.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다른 일간들은 별로 타격이 안 와요, 그렇게. 예. 다른 일간들은 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토나 무토에 상관이 있다 이러면은 내 한마디가 혹시 저 사람한테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상처만 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염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주 내에 목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의도한 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이것은 목화에 달려있다. 자, 왜 목화에 달려있느냐? 사주 내에 목이 있고 금을 쓴다는 건요, 금극목을 했잖아요. 기존에 내가 관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 있을 텐데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대에 목이 없고 금만 있잖아요? 그럼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뭘 자르려고 할 때 그 자를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가위질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 사주에 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금만 있는데 조언을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상처만 입고 바뀌지 않는 걸로 끝나게 돼요. 근데 목이 있으면은 대상도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이제 내가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목 입장에선 달라질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효율을 따지기 위해선 화가 필요한 거예요. 목은 대상이고요, 화는 효율, 시간 단축, 그리고 대상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상처 덜 준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이런 것들을 주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일간에 식상을 쓰는데 화가 없으면은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쏘는 거고요. 화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상처를 덜 받을까 혹은 더 받을까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싸움을 할 때 이런 화를 갖춘 금들, 토일간에 화 갖춘 금들하고 말싸움을 하면은 거의 백전백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기 힘들다. 그래도 기토는 싸우지 않는다. 무토는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하거나 말싸움이 붙으면요, 무토가 정말 무섭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기 신념, 자기 정치, 자기 철학 이런 걸 끝까지 주장해요. 기토는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난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너를 설득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러납니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무토는 높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높이서 다 보니까. 자, 그러면 기토, 식신, 기토가 식신이 있어요. 신금 식신이 되겠네요. 이걸 이제 물상으로 얘기하면 뭐 논밭에 자갈밭이 있어서 뭐 생산성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화되어 있는 식신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다. 상관처럼 막 개입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 식신을 오롯이 나만 쓴 식신이 되니 욕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이 있다. 근데 이 욕심이 뭐 돈 욕심 이런 게 아니라요. 약간 자성찰적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관처럼 여기저기 고치고 바꾸고 개입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기토, 신금, 토생금은. 이거는 나를 위한 식신이기 때문에요. 직업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 직장 생활은 잘 안 맞다. 개인화 되어 있고, 개인화 되어 있다는 건 사회화에 완전 반대죠. 혼자서 하는 것에 잘 맞다. 경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중성,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나로 출발은 했지만은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그러면은 식신을 완전 내 안으로 수렴하는 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보통은 수를 본다. 자영업이고요. 수를 보면 자영업이고, 자영업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 개인사업 이런 걸로 연결돼요. 화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화가 되어 있으면 인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끌어들여요. 전문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 보면 전문직이고 수를 보면 자영업이 되겠다. 여기는 경금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완전 안쪽으로 이렇게 수렴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수렴되어 있고 밖으로 안 뻗어나가다 보니까요. 상관은 그래도 지적하면서 장단점 파악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기토신금은.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건강, 정신 건강, 안정 이런 거에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게 이제 식신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확장이 되어도 가족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목화가 발달로 직장인이라면 그래도 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안 갖추면 힘들다. 기토신금을 쓰는데 화든 수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나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좀 힘들게 이렇게 하는 분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신금은. 이거 회사 생활 자체가 회사 희생하는 게 안 돼요. 잘 회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나의 그런 워라밸과 그리고 이제 그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월급과 복지 이런 것들을 내가 회사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주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회사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서 그게 쉽지가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구조라면은 그게 잘 안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대우 못 받고 소득이 줄어들고 뭔가 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안 가질 때 가장 힘들고 회사 떠날 생각하는 게 기토에 식신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은 경금하고는 또 달라서요. 경금이 있다 이거는 화를 재구성하는 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요, 여기는 화보다는 금생수하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뭐 남의 그런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바꿔가지고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던가 이런 쪽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은 기토라도 경금하고 신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경금하고 신금에 대한 그런 물상적인 이해 그리고 그 오행에 대한 약간 근원적인 이해만 한다면은 무토기토는요 그런 쓰이는 위치 에너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무토는 사무실에서 쓴다. 기토는 현장에서 쓴다. 사무직이다. 현장직이다.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기토는 당장에 이런 돈이 되는 게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식신상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식상이 표현이다라고 하지만은 금의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을 절대 하지 않는다. 절대 안 해요. 필요한 말만 한다. 효율이 굉장히 높다. 1시간 안에 끝내라는 미션을 주잖아요. 목화 발달자. 목화 발달자는 1시간 안에 못 끝내요. 왜? 하다가 간식도 한 번씩 먹어야 되고 막 일에 집중하다가 메신저가 왔다. 카톡이 왔다. 답해야 돼요. 예, 누가 뭐 말 건다 이러면 대답해줘야 돼요. 그게 목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배 한번 피러 가고 뭐 다과 한번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시간을요 약간 불필요하게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효율이 떨어져요 목화들은. 근데 금들은요 이미 일을 하거나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구분을 해요. 금의 구분력이 효율을 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거를 본능적으로 구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은 1시간을 주어지면 30분 안에 끝내는 게 금이고요. 일이 주어지면은 한 1시간 반 해야 되는 게 목화 발달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가십거리 막 얘기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일상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목화 식상들이고요. 토생 금의 단계로 나가는 금 식상들은요. 거기에서 딱 그러니까 유머러스 한 사람이다 이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먼저 유머를 절대 안 해요. 말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유머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웃긴 얘기를. 웃긴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하는 게 금식상들이에요. 근데 목화들은 그 유머를 할 때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부터 해가지고. 주도권이 더 있죠, 거기에. 만약에 금이 있는데 말이 많고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어색한 시간을 깨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강박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금은 절대 불필요한 행동 안 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그러하다. 화로 펼쳐져 있는 거에 대한 구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토일간이다 이러면요. 그 말을 많이 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웃겨요. 주변에 토일간들 금 발달한 사람 보세요. 웃긴 얘기 할 때 보면은 10마디 안 하고 한마디로 끝나요, 그냥. 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냥 방망이 휘두르면 다 맞고 홈런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화 식상들은 한 10번 던지면은 5번 웃기고 5번은 약간 한 번은 침묵이고 4번은 그냥 끄떡끄떡하고 마는 정도예요. 결이 다르죠. 그게 이제 오행입니다. 목적성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일간의 금식상들은 그렇고요. 지지 신유금은 그냥 천간과 같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신금은 천간의 경금, 지지유금은 천간의 신금처럼 봐라.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갈라지겠지만은 신금은 지장간에 수가 있다. 이건 뭐예요? 재를 추구하는 식상이 되겠네요. 재를 추구하는 식상이 될 거고요. 유금은 매금적 성향이 있다. 소심한 식상이 되겠다. 불만이 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리님 내가 싫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금만 있어요. 사주에 토가 좀 발달했는데 그러면은 앞에서 말 절대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혼잣말로 누가 또 남이 들어요. 남이 들어가서 또 전달해줘. 그래서 이제 막 구설에 시달리고 이거는 좀 너무 비약이고요. 그래서 유금은 천간으로 나와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천간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성향만 조금 구분하시고 대체로 천간처럼 보시면 돼요. 재를 추구하니까 여긴 자기만족이나 돈 버는 거에 더 발달을 하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인유원진 걸리면 세상만사 불만투성이가 됩니다. 인유원진 걸리면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민 가야 돼. 불만이 너무 많아. 그냥 그 어떤 거 하나를 보더라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특히 화까지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사주 보자마자 야 너는 이민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헬조선에서 어떻게 사냐 이민 가라 이러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토일간의 신금 유금은 이 정도다. 무토 경금 번역가가 맞을까요? 딱이죠. 만약에 토일간이 영어를 배웠다.
영어를 배웠으면은 기존에 있던 걸 통역한다던가 원문, 그러니까 그 토생금이라고 하는 건 전환이라면서요. 그럼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게 번역이에요. 그 자체가 전환한다, 번역한다,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재구성한다. 원문이 있으면 그거를 한국식으로 바꾸는 거 번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 배웠다, 영어를 써야겠다 이러면은 교육이나 번역, 통역 이런 거에 더 잘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고 다음에 금일간의 식상, 과연 금일간의 식상은 어떻게 다른지 금일간의 식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